최초의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시즌을 보낸 뒤였는데 꽤나 어수선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시즌 초부터 일선발이었던 폰트의 대체자로 왔던 애니 로메로가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부상으로 교체되었고, 팀의 정신적 지주인 김광현은 WBC에서 음주 파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다행히 시즌 초 추신수, 최정, 최주환 등 타선에서 베테랑들이 정말 분전해 주었고, 투수진에서도 노경은과 고효준이 노익장을 과시했고, 서진용이 불안하긴 했지만 어쨌든 리그 최강의 마무리로 군림하며 뒷문을 책임졌습니다. 애초에 우승했던 지난해에 비해서 막대한 전력 손실은 없었기에 계속 상위권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만 팀의 핵심 자원들이 모두 에이징 커브가 오고도 남을 나이였기에 실제로 한유섬, 박종훈 등 핵심 자원이었던 베테랑들이 최악의 부진을 겪으며 전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유섬은 2023 시즌 주장직을 맡고 있었기에 그의 부진은 팀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시즌 중반 어떻게든 버텨주던 선발진에서 김광현의 부진, 메카티의 부상, 오원석의 정체 등 악재들이 겹치며 끝모를 추락을 보여줬고, 후반기 승률은 살도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초반에 벌어놓은 승이 있어서 순위 방어에는 성공했지만 팀이 바닥으로 떨어진 판에 가을 야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리 없었고 NC에게 바로 수입당하며 탈락합니다. 이승용 감독이 선임되었는데 이승용 역시 프런트 경험은 있지만 2018년 이후 코치 경력이 없습니다. 이승용의 감독 경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지난 시즌 가장 큰 약점으로 꼽혔던 포수 뎁스 보강에 전력을 다했던 스토브리그였습니다. 박대웅과 신범수는 2차 드래프트로 데려올 수 있는 포수로는 최상급 자원이었습니다. 둘 다 1군에서 일정 기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FA였던 김민식의 배짱 장사로 협상이 길어지자 이지영을 사트로 데려왔는데 이를 김민식이 예상하지 못했는지 이지영이 영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초 얘기가 나오던 가격보다 10억 넘게 싼 가격에 잔류했습니다. 안 좋은 의미로 이번 2차 드래프트의 주인공이었던 SSG였습니다. 리빌딩 기조로 들어가 기존 SK의 팀 컬러를 새롭게 바꾸려는 시도를 하던 SSG였고, 베테랑들이 설 자리가 좁아진 상황에서 최주환의 이적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최주환의 이적으로 SSG는 또다시 주전 일루수를 찾아야 되고 타선에서 장타력을 담당해줄 타자가 한 명 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강민의 이적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이루어져서도 안 됐습니다. 41세의 나이로도 200타석 가까이 들어서며 우타 대타 자원, 대수비 자원으로 정말 쏠쏠하게 활약해줬던 김강민인데 애초에 22년 동안 1900경기를 한 팀에서 뛰며 사실상 SK와 역사를 같이 한 팀의 정신적 지주였는데 다른 방식도 아닌 2차 드래프트로 이적하는 것은 팬들도 선수도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일 것입니다. 영구 결번 얘기까지 나오던 선수를 이런 식으로 떠나보낸 2차 드래프트는 안 그래도 구단 운영에 불만이 많던 팬들이 폭발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외에도 프랜차이즈이지만 최근 계속된 부진으로 이재원이 잦은 방출하며 베테랑들의 많은 이적이 있었습니다. 2차 드래프트로 데려온 박대훈과 신범수의 이지영까지 해서 1군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포수가 무려 5명이 됐습니다. 우선 이지영과 김민식이 주전 경쟁을 하는 가운데 팀이 애지중지하는 코어 유망주 조영우가 제3포수로 시즌을 보낼 확률이 높습니다. 이지영과 김민식 둘 다 주전으로는 한 끗 부족한 자원들이기에 언제든지 조영우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일 것 같습니다. 박대웅과 신범수 역시 2군에서 담금질하다가 1군 진입을 노릴 것 같습니다. 최주환이 떠나면서 무주공산이 된 일루인데 우선 2022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팀의 핵심으로 커줘야 하는 전희산이 중용받을 것 같습니다. 전희산의 컨택이 발전해 클린업을 쳐줄 정도가 되면 SSG의 타선도 정말 강해 보일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또 다른 거포 유망주로 시범경기 첫 경기에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고명준 역시 1루 자원으로 대기합니다. 둘 다 부진할 경우 주 포지션은 외야지만 1루 수비도 가능한 오태곤과 강진성 역시 있습니다. 최정 이후로 팀에 오래 머물고 있는 또 다른 원클럽맨인 김성현이 베테랑으로서 클럽하우스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37세의 나이에다가 타격에서는 큰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주전으로는 활약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안상현과 최준우가 자리 잡아주어야 하는데 안상현은 공격력이, 최준우는 수비력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은 스프링 캠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안상현이 앞서 나가는 듯한 모습인데
적어도 공격력에서는 최준우가 확실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최준우 역시 타석을 많이 부여받을 것 같습니다. KBO 역대 최고의 3루수 최정이 올해도 3루를 굳건히 지킵니다. 지난 시즌도 노시환에게 밀려 골든글러브는 수상하지 못했지만 5승대의 WAR을 기록하며 올해도 리그 최상위권에서 군림했습니다. 이미 타자 역대 1위를 달성한 WAR과 올 시즌 경신이 매우 유력한 홈런을 시작으로 은퇴 시점에는 KBO의 거의 모든 타격 기록의 1위를 차지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최정인데 37세 시즌을 맞는 아직도 뚜렷한 에이징 커브가 보이지 않는 그의 마지막이 어느 정도일지 기대됩니다. 백업으로는 김찬영과 고명준이 대기하는데 김찬영이 일단은 3루수 제일 백업으로 많이 보일 듯합니다. 23세의 어린 나이로 주전 유격수를 차지하며 이제는 주전 4년차의 핵심 선수가 된 박성환입니다. 매우 안정적인 수비와 함께 리그 평균 이상의 타격으로 공수를 겸비한 유격수인 박성환인데 지난 시즌은 타율이 3푼 가까이 하락하며 약간의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단순 불운으로 치부하기엔 선수가 장타를 의식한 타격을 하면서 뜬공 땅볼 비율이 0.7에서 1.0까지 상승한 타구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장거리 타자로 변화를 꾀할지 아니면 계속 단타 위주의 타자로 성장할지 방향성을 확실히 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외야 뎁스는 꽤나 두터운 편입니다. 우선 에레디아, 최지우는 고정적으로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우는 박성환과 비슷하게 2022 시즌 잠재력을 폭발시킨 듯 보였지만 지난 시즌 힘에 부치는 모습을 보이며 부진했습니다. 우익수 자리도 우선은 한유섬이 지킬 듯합니다. 하지만 주전으로 도약한 이후 거의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지 못하며 장타력이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유섬이 이번 시즌도 부진할 경우에는 오태곤과 강진성, 하재훈 등 다양한 백업 자원들이 있는데 특히 하재훈이 기대됩니다. 지난 시즌 200타석에서 홈런 7개를 기록하며 타격 포텐을 터뜨린 하재훈은 강견을 앞세워 수비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시즌 한유섬과 플래툰으로 많이 기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신수는 나이가 나이인 만큼 거의 고정적으로 지명타자로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시즌을 예고한 추신수입니다. 타자 키플레이어는 장차팀의 핵심이 되어야 할 전희산입니다. 파워 하나는 리그 전체에서도 두 손에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리그 최악의 컨택 능력으로 파워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습니다. 신인이라 아직 변화구 대처에도 약점을 보이는데 2022 시즌 전반기의 모습을 시즌 내내 보여줄 수 있다면 향후 리그를 대표하는 거포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SG가 리빌딩 시즌을 선언하기도 했고 일루 뎁스가 거의 전무한 만큼 전희산이 많은 기회를 받게 될 것 같은데 팀의 미래를 걸고 먹이는 경험치인 만큼 뭔가를 보여주는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선발까지는 그래도 나름 구색은 갖춰지는 SSG입니다. 우선 더거가 1선발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 변형 패스트볼, 브레이킹볼과 오프스피드 피치까지 레퍼토리가 정말 다양한 투수이고 내구성 역시 좋은 투수이기 때문에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엘리아스 역시 한 경기도 뛰지 못한 로메로의 대체 용병으로 와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토종 에이스 김광현의 에이징 커브가 뚜렷해 보이고 오원성 역시 선발진에 정착은 했지만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 중 최악의 투수였습니다. 가장 문제는 5선발인데 원래 선발 로테이션을 돌아줘야 할 박종훈은 두 시즌 연속으로 6점대 방어율을 기록하며 사실상 회생이 불가해 보입니다. 지난 시즌 80이닝을 던지며 4사구 79개를 기록한 박종훈은 부상 이후 완전히 메커니즘이 무너진 모습인데 이제는 선발 투수로는 많이 버거워 보입니다. 그렇기에 지난 시즌 어느 정도 가능성은 보여줬던 송영진이 5선발로 꽤나 많은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군 자원 중 선발이 가능한 투수 자체가 많이 없기에 불펜 전향 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건욱이 다시 선발로 전향할 가능성 역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1군 가용 가능한 불펜의 양 자체는 많지만 질이 떨어지는 SSG의 불펜진입니다. 우선 노경은과 고효준은 각자 39세, 40세의 나이로 출장수 2위, 4위를 기록했는데 이 선수들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활약을 보여줄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특히 노경은은 불혹의 나이로 2023 시즌 혹사지수 1위를 기록하며 두 눈을 의심하게 했는데 아무리 선수가 자기관리가 투철하다고 해도 이 나이에 이런 혹사를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왕을 차지하며 WAR상으로 리그 최고의 마무리였던 서진용 역시
1.5가 넘는 WHIP를 기록하며 세부 지표상으로는 정상급 마무리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지난 시즌 후 뼈조각 제거 수술을 받았기에 시즌 초에는 문승원이 마무리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승원의 2023 시즌 역시 안정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그래도 정상 컨디션일 때 SSG 투수진에서 가장 좋은 구위를 가진 선수 중 하나이기에 재기를 노려볼 만합니다. 이렇게 고참급 중견급 선수 4명을 제외하면 보여준 것이나 경험이나 굉장히 부족한 선수들인데 이들이 브레이크아웃하는 시즌이 되어야 불펜의 숨통이 트일 듯합니다. 지난 시즌 퓨처스리그 세이브왕을 기록했던 조병현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투수 키플레이어는 가차지명 출신이지만 좀처럼 껍질을 깨지 못하고 있는 오원석입니다. 2년 연속으로 144이닝을 던지며 이제는 확실히 선발 로테이션에 정착하기는 했지만 WPA 상으로 오원석은 최근 3년간 리그 최악의 투수였습니다. 2022 시즌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난 시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선 플러스 구종이었던 포심의 구종 가치가 음수로 떨어졌고 그로 인해 삼진율이 현저히 떨어지며 9위로 타자를 압도하지 못하며 도망가기 급급했습니다. 좋은 디셉션과 피칭 터널로 구질 자체는 꽤나 좋은 선수인데 제구부터 안정되어야 뭐라든 할 것 같습니다. 2024 시즌 SSG의 예상 순위는 7위입니다. 리빌딩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지 선수단의 구멍이 너무나 많은 2024 시즌의 SSG입니다. 기대 중인 유망주들이 모두 기대치만큼 꼭 그 이상을 해주는 시즌이 된다면 이번 시즌도 가을 야구에 도전해 볼만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위권에서 허덕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팀의 기둥뿌리인 김광현과 최정이 버텨줄 날이 정말 몇 년 남지 않았는데 그 전에 빨리 리빌딩을 완료해서 레전드들 은퇴 전에 한 번 더 우승을 노려봐야 할 SSG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